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의 모습 어떨까요? 먼저 고냐 스톱이냐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여기저기 네. 대선 특집으로 많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네. 쭉 훑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한 주 동안? 결국에는 이제 물론 저도 힘들었습니다만 네.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죠. 사실 금투세부터 시작해서 이 큰 빅 이벤트를 다 마무리하고 모든 불확실성이 끝났으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정말 이제 탄탄대로 이제 어느 정도 펀더멘털로 갈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야죠. 이제 지난달에 워낙 이제 이번 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외국인 매도수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는 물론 모든 지수 플레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제대로 갈 수 있는 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시장은 이런 빅 이벤트를 다 소화해내고 갈 길을 가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말에 산타랠리가 어떤 해도 있지만 네. 안 왔던 경우도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산타랠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거의 몇 달간 맞을 거 거의 다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장을 더 빠일 수 없으면은 우리가 흔히 뭐 빈지털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아니면 2차 전지 우려 아니면 신재생 우려 뭐 아니면 자동차 관세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우려를 다 반영을 했고 결국에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이제 하나둘씩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번 12월 산타랠리가 더 강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로서는 바이오가 좀 더 강세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타랠리 올해 올 수도 있다. 네. 항상 우리는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10가지 종목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성적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 10개 중에서 9개 고스톱 적중률 맞춰주셨고요. 90%의 높은 성적 보였습니다. 오늘도 노력해 볼게요. 반도체와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신재생 에너지가 인기 검색 상위 안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했을까요? 오늘 좀 밀렸던 삼성전자, 더본코리아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10.64% 2위 올라와 있고요. 하나오션과 성우, SK하이닉스 순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한화오션이에요. 네. 뭐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콕 집어서 조선 너희의 힘이 필요해 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그 탄력도가 유지가 된 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네. 정말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군비 경쟁, 이제 뭐 트럼프 왔으니까 이제 미국, 중국 본격적 갈등 생기겠죠. 그렇죠. 뭐 어제도 시진핑 주석이 저한테 촉하는 했지만은 싸우면 너 크게 다쳐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그만큼 미국도 그런 해군 잔수정이나 아니면 전투함에 대한 군비 경쟁이 사실 중국보다 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든 일본 조선사와 손을 잡아야 되는 거고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뭡니까?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관련 이제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해왔던 측면에서는 일단 하나오션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필리조선소도 5월쯤에 인수를 했고 아마 추가적으로 한 곳 더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에 뭐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내년 1월 20일 날 당선 취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25년, 27년부터 그 수준 모멘텀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올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수준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낮은 측면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걸로 어느 정도 탄력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는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너무 급등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만큼은 조금은 쉬어가자. 그래서 좀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그 업황, 이 조선 업황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기간에 또 계속 올랐으니까 다음 주는 조금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그 스톱을 매수 기회로 보는 거는 또 너무 일러요?
정말 길게 봐야겠죠. 뭐 조선 업황에 대한 분위기는 저는 26년까지 간다고 봅니다. 네. 27년은 중국이 얼마만큼 치고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수주 모멘텀이 꺾이냐 안 꺾이냐의 좀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업황이 호황이다 보니까 중국 잘 나가고 있어도 우리 한국도 사실 뭐 그만큼 같이 잘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걸 보여줬고 실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마 내년 되면은 캐나다나 이제 폴란드 쪽 잠수정 모멘텀 수주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거기도 하나 오션이나 현대중공업도 관련 수주에 충분히 많은 물량들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충분히 기회는 되죠. 기회일 수 있다. 하나오션 스톱 의견 일단 단기적으로는 드렸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들 볼게요. CS 윈드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오늘 일장이 하락률 상위 안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볼게요 했는 그 종목인데요. 11.63%의 급락입니다. 일단 가장 큰 하락의 요인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IRA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예,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우려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1기 때도 공화당 뭐 레드 스윕 다 했지만은 오바마 헬스케어 폐지 못했습니다. 뭐 이번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기차 IRA도 마찬가지겠고 풍력도 그에 대한 부분도 이미 대다수 공화당의 73% 지역들이 대부분 IRA 관련 지역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는 폐지는 못하되 축소는 이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CS 윈드 실적 잘 나왔습니다. 물론 잘 나온 거는 기존에 그 단가에 대한 그 소급분에 따른 실적이 개선된 거라서 조금 일시적인 영향이 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추후에 그 지금 수주 물량이 자기 잔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가 한 6천억 정도 남아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연말이나 내년 초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라면 반등은 나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투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초창기 때는 이런 사실 뭐 섹터에 대한 분위기는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이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업황이 숫자가 보여주게 되면은 전 충분히 트럼프 정권 상관없이 결국은 전기차든 아니면은 풍력이든 갈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은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에 뭐 감익 가능성 그리고 미국 IRA 우려 때문에 하락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글들도 시장에서 돌아다녔는데요. 일단 CS 윈드 당분간의 충격파는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스톱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만나보시죠. 성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그 리비안도 뚫었다라는 기사가 자극적으로 막 나왔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의 탄력도도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또 그와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나 찾아보니까 이 성우라는 기업이 계속 거론되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지금 요 최근에 그 한 두 달간에 가장 많은 공급 계약을 맺은 게 LG엔솔이죠. 포드, 그렇죠. 그리고 르노, 벤츠, 테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분기 때부터 LG 엔솔은 이제 4680 배터리가 벤츠 그다음에 테슬라 쪽에서 양산이 되겠고, 물론 오늘 4695 관련해서 리비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성우가 부각이 된 거는 물론 내년부터 이제 애리조나 공장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협력사로서 이제 LG 엔솔의 독점 공급 업체로서 이제 부각이 좀 됐었기 때문에 성우가 오늘 좀 단기 급등이 좀 나왔다라고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될 거고 내년부터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 IRA 저는 크게 저는 문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6년부터는 IRA가 없어도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은 그만큼 차 가격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워낙 이제 다운되면서 이제 보정을 못 치도 소비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26년이기 때문에 25년이라 하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면은 이미 그에 대한 바닥에 대한 흐름이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뭐 전 성우도 그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올려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여기서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또 마지막까지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건 그만큼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계속 계약 체결하고 있고 수주도 따내고 있는데 너무 시장의 눈높이가 엄격하다 보니까 잣대가 엄격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거든요. 괜히 성우만 좋은 일 시킨 것 같은데. 그렇죠. 성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흔히 이 가격에 대한 밸류가 뭐 다른 셀 업체들이나 양극재 대비해서 뭐 큰 영향을 좀 덜 받았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LG 엔솔을 말하자고 하게 되면
일단은 겁은 날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워낙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나 완성차 업체들이 그런 양산 지연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정말 이거 벤츠 양산하는 것 맞아? 이게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일단 쉽게 클릭을 안 누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게 나아져야 내년에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테슬라만 유일하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내년 가이던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LG엔솔도 아마 4분기를 기점으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45만 원 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은 3% 상승만 유지하고 마감했습니다. 성우의 힘은 다음 거래에도 이어질 것 같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샤페론입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한 21%가량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는데 난치성 염증 질환 치료의 길을 열었다. 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샤페론 어떤 회사인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도 연관이 됐었고 이런 뭐 염증, 뭐 억제제 뭐 관련해서 뭐 이게 정정은 많죠. 뭐 아토피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뭐 이게 관절염 네. 쪽으로도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물론 계속 커지고 있고 이 느낌, 이 영향은 뭐 최근에 관절염 치료제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는 회사가 어딥니까? 코롱 티슈진입니다. 그만큼 티슈진도 임상 산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뭐 플랫폼, 신약 플랫폼 업체들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샤페론도 이 비만이나 이런 염증 관련 복합체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제가 왔을 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우리나라 K 바이오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신약보다는 그 신약 플랫폼 업체들 그러니까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염증 관련 치료제에 대한 이슈 시장이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샤페론은 그 의견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조금 전에 셀트리온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못 보셨을 텐데 3분기 영업이익이 2,077억 원을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어요. 근데 그간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열풍 안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또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안 갔나 싶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100만 원 넘겨서 110만 원까지도 갔었잖아요. 그거와 비교해 본다면 왜 이렇게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 측면에서도 더딘 것일까? 혹시 실적인 문제인가요? 네, 저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제전에 한 달 전에도 IR을 했었고 제가 처음 이제 질문을 했던 이유가 셀트리온 못 간 이유 3분기 진펜테라 실적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올해 가이던스가 2,500억입니다. 왜냐하면은 2분기는 22억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3분기 때는 사보험, 공보험, 이제 그 PBM 증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게 아마 2주 전에 완료가 됐고, 물론 그게 조금 더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셀트리온은 다른 알테오제나 ABL 바이오 대비해서 일단 실적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 진펜트라만 1조입니다. 올해 아마 3.5조가 그 매출액 그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2,5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셀트리온 실적 나왔다고 하시니까 결국 진펜트라가 오늘 얼마만큼 매출이 나왔느냐가 이게 실적 나왔네? 그러면 4분기에 더 많이 팔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나와줘야 셀트리온은 이제 드디어 바이오에서 왕따를 안 나올 수 있겠구나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셀트리온은 내년에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5개 제품이 나옵니다. 졸레어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랑 아일리아 등 여러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좀 기대가 되는 건 좀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진펜트라의 그 실적이 3분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가 좀 중요했을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엔 알테오젠이에요. 15% 저희가 앞서 이건희 대표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 뉴스는 15%는 가야 될 뉴스다라고 했는데 점쟁이처럼 그냥 오늘 하루 만에 15%가 어찌저찌 갔습니다. 알테오젠 우리 이화진 과장님도 예전에 70만 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점점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라서 사실 70만 원은 너무 100만 원 얘기하면은 뭐 택도 없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할까 봐 이게 70만 원 얘기는 사실 산토즈 바이오시밀을 제외한 이제 그 밸류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나온 거는 뭐 290억 일단은 업프런트 계약금을 받았고 향후에 이제 각국의 품목허가나 그 이제 판매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 금액이 대략 한 4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로열티는 뭐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독점 계약입니다. 다이치 산케가 어딥니까?
그 결국에는 ADC 쪽에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렇게 다이치 산케와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공동 개발한 이제 NO2 SC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29년부터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또 그거겠죠. 머크 키트루다 SC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대략 한 다음 달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통과되면은 좀 추가적인 주가는 대략 한 70만 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일단 임상 3상이 잘 나와줘야 우리가 28년도에 정말로 이제 키트루다 SC가 키트루다만 50조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SC 전환율 50% 그러면 매출 3조를 대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3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셀트리온 올해 매출이 대략 3.5조가 가이던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 40조입니다. 알테오젠 20조인데 아까 뭐 15% 올랐으니까 대략 한 22조 정도 되겠죠. 23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 2배 가격 하면은 대략 80만 원, 70만 원 나오겠죠.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알테오젠은 7, 80만 원 갈 수 있는 밸류가 나오는 거고 흔히들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펀더멘털로 가는 주식에는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밸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이 지나고 조만간 리포트,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올 거고 다음 주 12일 날 애널리스트 간담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하냐. 우리 이거 하고 향후에 이 관련 스케줄을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고 의견. 보수적으로 봐서 70만 원이면 또 이건희 대표님보다 더 하십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까 보시죠. 현재까지는 하나오션과 실스윈드 요 두 개만 스톱이고요. 나머지 8개 곱니다. 베스트 종목은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저희가 여기서 목표가를 제시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네.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주주분들에게 요거 더 체크해보자. 키워드 주시죠. 여기서 사실 뭐 더 살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가 올리는 거는 외국인이랑 기관이라 보고 있고 제가 예전에 법인영업에서 일했을 때 항상 그랬습니다. 밸류로 가는 주식들은 그분들 주가 살 때 여기서 어떻게 해서 하지만은 가감하게 삽니다. 그만큼 그 회사들도 뭐 많은 회의를 할 거고 실제로 알테오젠의 가치가 어느 정도를 눈여겨봤을 때 만약에 상단이 있다. 당연히 바이오 ETF가 있고 그걸 패시브 자금이 있다라면은 알테오젠의 비중이 많이 없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테오젠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의 탑픽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됐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